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날 인사드리는 주식 클래스의 주식살롱 하창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올해부터 많이 존경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또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또 처음 오시는 거니까 네, 그렇죠. 간단하게 또 대표님께서 네. 자기소개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비롯해서 제가 오늘 하 대표님을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네. 제도권 증권사 물이 다 빠지셨어요. 저는 아직 덜 빠져서 여전하게 와이셔츠도 긴팔 이 더운 날에. 요즘에 있잖아요. 네. 여의도 출신이라고 말하면 네. 몰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면서 네, 그러세요. 네. 간단한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어디 회사에서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한 2분에 걸쳐서 제 소개와 네. 증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 3월에 여의도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 주가 지수가 65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주식을 살 때였죠. 650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증권 저축 계좌라고 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죠. 얼마 안 가니까 IMF더라고요. 몇 달 뒤에. 이게 라떼 컨셉으로 가시는 맞습니다. 27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네. 주식 작살 났죠, 계좌. 그리고 나서 주식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270까지 빠졌던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바라만 보겠습니다. 270이 종합주가지수 그렇죠. 이야기시죠? 맞습니다. 네. 이제 IT 열풍, 핸디소프트, 장미디어 이런 종목들 300배 갈 때 네. 지수 10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주식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조금 주식을 투자해봤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500포인트까지 다시 빠지더라고요. 다시 다 정리했습니다. 라떼는 그런 게 많았군요. 그렇죠. 이 500포인트가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가는 2002년도부터의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네. 바라만 봤고요. 주식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 시절 때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아다리가 잘 안 맞더라고요. 아다리요? 아다리라고 하죠. 예, 포인트. 타이밍. 타이밍. 네. 타점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식 투자 하지 않습니다. 2018년도부터 주식 투자 하지 않는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안 하신다는 그렇죠. 네. 시장이 잘 보이고 시장의 흐름도 잘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제 각종 증권 채널과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찾아뵈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경험했던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하창봉 대표 진행하는 방송에 불러주시고 제가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KR 리서치의 김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또 인사이트도 좋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광복이 815 모니터이라는 채널하고, 네네. 또 최근에는 또 텔레비전에서도 네. 한국경제TV라든지, 네. 여러 경제 매체에서 또 많이 불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맙게도 또 다른 시각에서 시장을 해석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네. 각 매체에서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시장과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방송인 다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생계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모셨으니까, 요즘 시장, 시장 어떻게 보냐고 말하면 참 막연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좋다 나쁘다, 시장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시장에 대한 전체 그림에 대한 얼개를 먼저 짜야 됩니다. 지금 얼개. 장이 가는 장이냐, 아니면 횡보장이냐, 하락장이냐, 요 얼개를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래된 사람이니까 오래된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지금 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세 번째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냥 대세 상승장. 대세 상승장인데 왜 우리나라의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지금도 얼추 거의 신고가 정도 그렇죠. 많았죠. 한 30년, 40년 동안 계속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증시 패턴은 13, 14년간 횡보하고요. 네. 4년의 상승이 있습니다. 4년의 상승. 예. 이게 어떤 형태에서 진행이 되었냐면, 과거에 85년, 여러분께서도 그 차트 한번 놓으시고요. 네.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한, 시장의 지점이 어딘가를 판단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85년 3조 현상이죠.
3조 현상으로 주가가 17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4년 걸렸습니다. 4년. 4년 동안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네.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형태로 진행이 된 흐름이었고요. 네. 90년도 수준에서 이 상승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쭉 기간차를 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하 대표님께서 잘 아실 수 있는 2003년 중국 경기, 세계 경기 네. 저금리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장이 있었죠. 500포인트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2000포인트까지. 2000포인트까지 3년 정도 걸렸던 4년 정도. 4년 걸렸습니다. 13년 정도를 쉬고 4년 정도 흐름에서 이때 또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차화정, 칠공주 뭐 어마어마했죠. 네, 그렇죠. 네. 자문사들이 운영하는 칠공주 그리고 기관들이 운영하는 차화정, 네.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2008년, 9년 기점으로 해서 또 주시장이 한 12, 13년을 또 쫙 쉽니다. 중간에 약간의 등락차는 있겠지만 네. 쫙 옆으로 기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네. 코로나 물론 중간에 한번 하락하긴 했지만 이 하락 수준 이후에 2021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네. 2020년, 21년 이제 상승의 그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2,4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시장에서의 흐름이 네. 나타났죠. 3,316포인트까지. 네. 그래서 기준을 2020년 하반기로 잡아서 지금의 장이 4년을 간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내년 하반기까지 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이 장은 흐름에서의 상승장이 진행된다라는 큰 얼개에서의 시장 흐름을 이제 장착을 하시고. 잠깐만. 2020년 하반기. 네. 그러면 가장 고점을 치러 갈 때군요. 삼성전자, 구만전자가 만들어지기 전이네. 그게 2021년 1월 11일 날 3,116포인트를 네, 찍을 때였거든요. 네. 이 고점이 아니고 6월 시점에 3,316포인트를 찍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최고점, 최근 내에서 최고점인데 네. 이 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내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까지 해서 4년 텀을 잡게 되면. 그러면 이 흐름에 내에서 시장이 큰 롤링이 일어났죠. 사이클. 그렇죠. 네. 코로나 시즌에 1,400에서 3,41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15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네, 네. 지금 2,600포인트죠. 네. 이게 큰 롤링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모두에 시장에서 큰 얼개를 짜면서 대세 상승장의 세 번째 흐름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이 과거에도 아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종목은 다릅니다. 그때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목은 다르지만 시장의 그 주가 지수의 흐름들은 지난 80년대의 상승장 그리고 네. 2000년 초반의 상승장 지금의 상승장이 모양이 완전하게 동일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장의 성격은 상승장에서의 일부 조정이 마무리되고 성장주와 가치주가 움직이는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중간선상에 위치해 있다. 이게 큰 그림에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전체 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클상으로는 지금 뭐 종목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네. 상승의 어떤 그 기류를 가는 건 이견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큰 얼개를 짰으면 다음 스텝으로 이제 업종이나 종목을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 패턴을 분석을 해서 사이클에 대한 이슈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중간에 생긴 여러 가지 변수는 일단 차치하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지수 3,000포인트가 가든 네. 뭐 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포스코 홀딩스 요새 가장 뜨거운 기업입니다. 뜨겁죠. 근데 오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네. 현대차를 눌렀고 오.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이 기아를 눌렀어요. 와.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고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네. 이야기하는데 아까 조금 전 이제 시장을 대세 상승을 보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고민은 그거죠. 네. 지수 올라가는 거하고 네. 내가 지수에 구심점을 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수가 그러면 3,000포인트 갈 거니까 다른 종목들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 근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포스코만 가버리면 네. 소외받는 건지. 그러니까 구심점에 대한 어떤 추를 주신다면. 주시장에서는 항상 순환매라고 하죠. 네. 우리가 통칭해서 종목 간에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순환매가 나타나는데요. 순환매 기간이 짧냐 기냐 흐름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기억차를 되돌려서 2020년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어떠했습니까? 종목 간에
상승률을 고점 대비해서 따져보면 네. 대부분 키높이가 맞아집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안 맞죠? 배터리만 몇백 프로 그냥 당연하죠. 네. 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도 2차 전지가 그로스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LG화학이었죠. 네, 그때 순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입니다. 순서 차가 다를 겁니다. 다릅니다. 움직이는 종목들의 성향도 다르고요. 네. 하지만 기관차를 두고 종목들의 순환하는 흐름에서의 상승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지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옮겨 타야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이 파도 타기를 잘해서 그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거고요. 가장 최고죠. 최고죠. 네. 그게 좀 힘들다. 우직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네. 라고 하면 지금 아마 상대적 박탈감,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포모라고 하죠.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피어 오브 4월 달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7월 달은 네. 뭐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어제도 있었어요. 뭐 방송하는데 갑자기 어떤 뭐 대부분 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장고를 보고 한숨을 지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잔고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매체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만 거론합니다.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 계좌를 딱 열어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전체적으로 실제. 아주 일부라는 거네 말씀하신. 그렇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주력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 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율적 측면에서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의 투자자들은 나만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나만 시장에 소외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아닙니다. 시장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계좌가 현재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네. 전체 종목들이 시장과는 좀 괴리된 상태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교체 매매를 하셔야 돼요. 네. 추후에라도 어느 시점에서 교체 매매를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그 시기 조절이 있거든요. 네. 교체 매매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래에서의 지수 상황에서의 고점 부분을 보면 2650포인트가 최근래에서 고점입니다. 네. 지금 2600 전후니까 그렇죠. 얼마간의 흐름에서 시장이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겠죠. 네.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매물이 없다, 부담 없다, 신고가다. 그래서 주시장이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함께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벌충, 맨징, 뭐 회복, 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좀 빠른 종목으로 이때 교체를 해야 되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네. 2600인데 저희가 상단에 자막을 걸어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만약에 2650을 이끌 때 중심으로 간다면 네. 예를 들었어요. 네네. 오히려 현대차 그룹들이 밀리면서 네. 그럼 그때 말씀하신 거 교체할 때 그때 만약에 자동차를 줄이고 포스코로 가면 2650을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돌파하고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키높이가 만들어집니다. 아, 만들어집니까? 예, 만들어집니다. 네. 못 갔던 종목들도 그 과정에서는 왜? 사람 심리거든요. 주식을 이제 사고자 하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네. 찾다 안 간 종목들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올랐네? 이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쉴 자리겠지? 네. 이거는 안 갔구나. 이거 사야지. 장이 막 지수가 좋아지면 좋아지니까 네. 뭐라도 사야 되는 심리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안 갔던 종목들도 그 과정에서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그때 리밸런싱을 그렇죠. 그때 이 안 갔던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돌파하고 나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핵심. 2020년도에도 1400에서 2400까지는 다 같이 올라갔어요. 네, 그랬죠. 또는 뭐 부분 좀 못 간 종목들이 있거나 가는 종목이 있지만 이때는 대부분 올랐고요. 9, 10, 11월 횡보였죠. 네. 횡보 과정에서 또 일부 종목들이 탄력을 줬고요. 그리고 네. 돌파하면서 전체 종목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반도체 끌고 갔죠. 이때 반도체를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2650을 돌파하면서 이 작은 구간에서 흐름입니다. 네. 돌파하면서 지수 간의 종목 간의 흐름이 강한 상승으로 모아질 때 이때 센 종목으로 갈아타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뭐 제가 포스코 시총, 현대시총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지수냐 섹터냐를 보는 관점에서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기준점을 최근 고점 2650을 돌파할 때 그 돌파 이후에 교체 매매를 하면 돌파 되죠. 하더라도 돌파 이후에 네. 포모 현상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을 리밸런싱을 하는 쪽으로 그렇죠. 좀 좋다.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닥 이야기를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근데 코스닥은 지금 벌써 이제 천스닥이 나올 정도로 네. 이미 섹터가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는 지금 2650이니까 50포인트 정도의 갭이 좀 남아 있고 그렇죠. 그건 뭐 하루 만에 뚫을 수도 있는데 그럼 코스닥은 지수냐 섹터냐에서 그냥 지수가 곧 섹터 같거든요. 네. 코스닥이 네. 지수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 반면에 종목들은 다 안 가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배터리도 정확하게 놓고 보면 네. 에코프로 그룹 위주로 가는 네. 가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1년에 IPO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종목이 대략 한 60개 종목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특히 네. 7월에 한 14개 종목이 들어오고 이 반기 결산 한 다음에 그 신규 IPO 시장에서 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와 연초에 이제 상당히 많이 되는데 1년에 한 60개가 IPO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고요. 네. 2, 30개가 퇴출이 됩니다. 한 40개 정도가 이제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IPO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대부분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뭐 상장이 좀 쉬우니까. 그렇죠. 네. 시장의 여유 자금들이 그쪽으로 쫙 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분산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 종목들이 못 가는 겁니다. 음. 돈은 2차전지나 또는 신규 IPO 된 종목으로 몰리면서 네. 지금 운용사가 300개가 넘습니다. IPO 시장을 통해서 계속 그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의 새로운 신규 종목들이 움직임이 초기 좋습니다. 흐름들이. 돈의 흐름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신규 IPO를 통한 신규 종목들과 네. 2차전지로 휩쓸림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종목들이 못 가는 겁니다. 이 현상은 상당히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지수를 볼 것이냐 섹터를 볼 것이냐는 결정적으로 네. 섹터를 보는 거군요. 코스닥은 섹터를 봐야죠. 섹터를 보는 거고. 네. 거래소는 지수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코스피는 지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그렇죠. 예, 종합주가 지수의 구심점. 왜냐면 코스닥처럼 그렇게 막 확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거의 뭐 네. 수직으로 가니까 맞습니다. 많은 생분들이 지금 천스닥을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천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신기주로 자금이 몰리는 거. 네, 코스닥은 주마가편 가는 종목에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고요. 네. 거래소는 좀 전에 모두에서부터 말씀드린 시장 흐름에 대한 그 분위기를 판단해서 네. 업종 선택과 종목 선택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면 7월 마지막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고 배터리도 발표하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네. 최근에 가장 사실은 뜨거운 이슈예요. 네. 배터리냐 반도체냐. 아.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게 네. 반도체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별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네. HBM 관련 열풍이 많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실적 시장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와요. 반도체는 실적이 아직도 그냥 막연한 희망회로 아니냐. 네. 바닥 찍는다고는 하지만 찍어야 되는 거고. 네. 또 배터리를 또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배터리는 봐라. 지금 네. 실적을 찍고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여기서 또 반도체 쪽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네. 지금 2분기 실적 안 좋은데? 네. 근데 앞으로 3분기 좋아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침 실적 시즌이니까 예. 이제 과연 이 어떤 힘 자체가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도체냐 배터리냐 이걸 본다면 도대체 우리 투자가분들은 네. 뭐를 구심점으로 잡아야 됩니까? 반도체와 배터리는 전혀 다른 분류에 속하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성장주라고 하기보다는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에 액면분할 하기 이전 단가로 네. 처음은 한 500원, 600원이었고 그 이후로 가격이 뭐 한 140배 정도 오른 것 네. 같습니다. 2000년 초반에 반도체는 성장주였습니다. 기술 개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회사가 계속 돈을 투여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진행하는 섹터의 분류였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법니다. 근데 요새 적자라고 합니까? 그 단기 적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3년 주기로 사이클이 변하거든요. 네. 왜냐면 휴대폰 우리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2년, 3년 쓰면
배터리가 오래 안 가서 바꿔야 됩니다. 아, 그래서 2018년도 슈퍼 사이클 기준으로 3년 하면은 내년도가 다시 올라가는 그 6년의 사이클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적자가 났고 지금 시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흐르고 나면 다시 수요가 쫙 늘립니다. 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움직였을 때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PC를 전체 교체할 때 한번 반도체가 움직였고요. 네. 중국의 서브 반도체 움직일 때 지난 상승에서 또 움직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네. 교체할 시즌에서의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성장 섹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이클 산업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주기 산업이고요. 대신에 그 2차전지는 배터리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전기 자동차 생산 대수가 테슬라 기준으로 보죠. 테슬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160만 대, 올해는 200만 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 판매죠. 네. 전체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045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전기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네. 지금 10%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10%가 100%가 되겠죠. 중간에 어떤 특별한 네. 이슈만 없다라면 지금 10% 단계에서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네. 이게 대략 한 10년 뒤이지만 한 5, 6년 뒤에는 이게 포화 상태가 되겠지만 그 단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진행됩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 번 거에 대비해서 계속 R&D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성장 산업의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배터리냐, 반도체냐, 어느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판단이 아니고요. 네. 시장이 움직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시장에서의 상승 주기에 대한 종목 간의 업종 간의 흐름은 반도체, 네.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로스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네. 다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주도권 경쟁이 아니고요. 주도권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네. 반도체는 하나의 사이클 사업이기 때문에 네. 같은 실적을 같은 턴어라운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건 이제 사이클에 대한 투자 관점이 되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는 쭉 올라가는 크로스니까 네. 아예 관점이 다른 거군요. 전 구간에. 항상 저는 과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판단해서 미래 주가를 판단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소재 관련주 배터리 종목들이 강하지만 2020년, 21년 보면 LG화학이 대장이었거든요. 네. LG화학의 주가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반도체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반도체가 왜 그러면 DDR, 후공정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지금 지수는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찍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650을 돌파하면서 주도주가 되겠죠. 반도체 주도주. 네.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 지금 바닥 찍고 시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시장인데 네. 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건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전기전자면 반도체가 움직이고 PCB가 움직이고 어차피 같은 결이니까요. 자동차도 보게 되면 화신이나 SL 같은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네. 작은 부품주들 네. 그리고 돌파하게 되면 큰 주식들이 가는 겁니다. 잔파동이죠. 네.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순서 간의 흐름에 있어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 맥락으로의 시장 접근을 하셔야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안 움직이면 이게 갈 거야.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난 6월달 정시에서 네. 갑자기 뭐 그런 게 좀 많이 아. 출현되다 보니까 네. 반도체 배터리 쭉 빠져버리면 갑자기 반도체 올라가고 일시적 현상이죠. 또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소부장들도 네네. 약간 장 초반에 약간 반도체나 배터리가 주춤하면 갑자기 툭 올라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분들이 구심점인데 산업의 흐름 자체가 다르고 아까 그거 잠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되는 게 네네. 완성차 회사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세트 업체, 네. 자동차 같으면 뭐 전기차도 현대차, 기아차를 세트로 본다면 그렇죠. 세트 업체의 주가가 이제 지수를 돌파하기 전에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네. 하단에 있는 소부장들이 그렇죠. 약간 크로스의 느낌으로 치고 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어도 네. HBM 관련 장비주들이 크로스의 관점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세트 업체들은 사이클로 가는 관점이고. 맞습니다. 그 인터벌이군요. 예.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대략 윤곽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 보니까 네.
지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나름 사이클 산업으로 본다면 네. 뭐 하반기 뭐 미국 금리나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사이클 관점에서는 하반기 내년까지 좀 좋게 보신다고 네, 말씀을 주신 것 긍정적으로 같고 지금은 이제 섹터를 보는 관점보다는 지수를 보는 관점보다는 네. 코스닥 쪽은 그냥 섹터. 네. 코스피는 2650이라는 전 고점을 치고 갈 때 이후에 이제 리밸런싱. 그렇죠. 네, 그걸 좀 검토하시면 좋다. 네.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감론을반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 조금 시간이 이제 워낙 인사이트가 이제 간결하고 좋아서 네. 그래도 많은 투자분들이 또 이제 8월 달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7월 말에 또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네. 또 8월 달이 뭐 어떤 사람들은 썸머 랠리라서 계속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네. 또 8월이 통상적으로 좀 저는 사실 8월이 기억이 좀 안 좋거든요. 2008년도 때문인지 몰라도 네. 혹시 8월 장은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아는 썸머랠리, 산타랠리 1월 장세는 원래 없습니다. 지금이 벌써 썸머죠? 네, 썸머고요. 저는 이제 8월 장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우리 시장을 본다면 미국 시장과 달리 네. 지금 현재 디커플링이죠. 네, 뭐 섹트 커플링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일부 미국의 지수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지수 상황을 놓고 보면. 근데 8월 장세에 대해서는 왜 좋게 보냐면 국내 주시장에서의 상황은 미국 상관계수가 0.7 정도 됩니다. 지금 네. 0.5 정도 되고요. 우리 시장은 절대적으로 중국 경기와 중국 증시 상황에 연동을 받는 영향력이 더 큽니다. 훨씬. 근데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네. 미국 정시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셔서 네. 혹시 그거를 8월 달가 좀 붙여줄 수 있나요? 미국 증시는 약간 기술주 주춤하면서 뭐 약간 헬스케어 쪽 이런 이거죠. 성장주 내에서 네. 원래 제가 그 시장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금융장세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주가 움직이고요. 네. 실적장세는 기업의 실적을 통해서 가치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에 중간 단계의 성장주들이 이제 그 바톤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네. 싸우는 과정입니다. 미국을 잘 보시면 최근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뭐 테크주들. 화두는 AI입니다. 예, 인공지능. 성장 섹터거든요. 네. 대표적인.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바닥권에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간자입니다. 조용하게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그 레간자 멘트 제가 써먹는 멘트. 그러니까 소리 없이 네, 강하다. 조용히. 예. 그래서 헬스케어 왜냐면 성장 섹터의 대표적인 업종의 큰 종목들은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거든요. 마침 보니까 최근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그렇죠. 엘라일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에브비라든가 네. 이게 바닥 딱 찍고 삼중 바닥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제약 3대 제약사 흐름들이 미국에서도 이 성장 섹터 내에서 AI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죠. 주가라는 게 무한정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쉬는 과정에서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그 바톤을 딱 이어갔거든요. 네. 얘가 또 끌고 갈 때 AI는 쉬고요. 또 얘가 쉴 때 또 AI가 네. 이런 과정에서의 그 손바뀜이라고 해야 되나 순환매라고 해야 되나 또 이런 형태.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까지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AI에 대한 종목 그룹핑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낙수로의 반도체 종목들이 네.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HBM, 네. 후공정. 셋업체. 그렇죠. 오사트.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공정이 이제 AI는 데이터 센터나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칩들이 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하는 건데 후공정 업체들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도 주도했고 또 2차전지 소재주들을 주도했습니다. 네. 얘네들 쉬어야 되는 구간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제약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이 강했죠. 유한양이. 예.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제약이 먼저 자리 잡고요. 그다음 바이오가 먼저 후발주로 따라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약이라면은 실적이 나오는 그렇지. 코스피 대형 제약사. 그렇죠. 유한양행, 광동제약,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이게 이제 우리나라 5대 제약사입니다. 제일 연식이 오래된 제약사군요. 그렇죠. 네. 연식도 오래됐고 네. 안정적으로 실적이 기반돼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마찬가지 8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연동된 흐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성장 섹터가 실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니까. 그래서 빅테크나 기술주들이 최근에 앞으로 나올 실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조금 만약에 주춤하다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헬스케어 쪽이 잠깐 들어오니까 네. 어, 그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도 같은 건데 물론 이제 다 좋아요. 뭐 네. 배터리도 잘 가고 있고 반도체 잘 가는데 네. 또 갑자기 제약바이오 뭐 최근에 뭐 의료 AI도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의료 AI가 잠깐 주춤하니까 네. 갑자기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렇죠.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네. 제약주 쪽으로 작은 종목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그럼 그게 이제 그런 밸런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성장주에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요. 이제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쉬어야죠. 물 한 잔 마시고 싶을 그렇죠. 때 뭐라도 마시는 시간. 마침 또 실적 시즌이니까 그렇죠. 어, 겸사겸사 겸사겸사해서 네. 그럼 8월달 다음 달고 이제 약간 실적이 나오거나 모멘텀이 조금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사실 모멘텀은 항상 보면 좀 너무 또 장밋빛도 좀 많지 않아요? 혹시 이거 말 나온 김에 네. 제약바이오란 게 범위도 광대하고 네.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유한야인 같은 기업들도 있었고 안티프라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뭐 한다고만 하지만은 이제 코스닥에 날아다니는 제약바이오도 많잖아요. 바이오죠, 바이오. 그건 제약이 바이오라 아니고. 그러는 예, 거고. 예, 바이오. 아. 바이오하고 제약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제약은 네. 아까 5대 제약사 말씀드렸죠. 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만들어서 약국 병원에서 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올 2분기에도 아마 10% 이상씩의 성장이 거의 확정적일 네. 겁니다. 내용은 뭐 발표되더라도 그 네.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동안 제약주가 아니라 바이오주를 많이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네. 바이오주 허상이 많다더라. 역시 주식 투자는 돈 벌고 있는 회사를 사야 돼. 안정적인 회사를 사야 돼. 이 투자 습관이 이제 어느 정도 학습 효과에 대해서 길들여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마침 실적 시즌이란 타이밍에 맞게 맞습니다. 오늘 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네. 그런가요? 바이오를 투자할 때의 사이클과 네. 실적 시즌에서의 제약주를 투자할 때의 사이클. 그렇죠. 제약 바이오는 원래 제약이 먼저 쭉 끌어주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오가 분위기를 만들고 바이오는 어려운 게 전체 상장 종목 수가 가장 많거든요. 300개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하는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이고 바이오는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런 게 반도체는 반도체가 만약에 뭐 우리가 엔비디아 AI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을 거니 우욱 같이 가요. 배터리가 가도 네. 우욱 가는데 네. 이 바이오는 네. 너무 다 많아요.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목 선정을 우리 하창봉 대표님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침 또 저는 사실 제약 바이오를 조금은 멀리하던 스타일인데 대부분 그렇죠. 말씀 좀 들어보니까 또 마침 이게 멀리하고 안 하고도 이제 또 다음 달 본격 실적 시즌이 한 달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좀 실적 대비해서 좀 빠져있던 제약주들도 한번 좀 보는 것도 그럼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마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조정 기다리는 배터리보다는 네. 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네. 딱 그게 와닿았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이클 사업이고 배터리는 크로스 사업이다. 네네. 근데 이 말이 우리 되게 좀 계속 제가 머릿속에 좀 맴돌 것 같아요. 약간 약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딱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배터리가 갈 거냐를 이제 말하는 쪽이 네.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언제까지가 어딨냐 2040년까지 쭉인데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내에서는 사이클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계속 그냥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또 잡으시면 되죠. 다음 기회에 제가 댓글 반응 보고 네.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바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